2017년에 시행된 2018학년도 수능 가형 20번 문제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조건을 좀 읽어보면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하나 줬고요. 자, 그리고 그 세 점과 어떤 평면 알파가 있는데 그 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들, 이게 이제 총 3개가 있을 건데 그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그 평면의 D알파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면 알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평면 알파는 선분 AC, BC하고는 만나고 평면 알파는 선분 AB와는 만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알파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 값들 중에서 D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을 우리는 베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이 조건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건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보면 한 직선이 있지 않은 뭐 3개의 점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A, B, C, 이렇게 이제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평면 알파를 제가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평면과 여기 보이는 점들은 그 거리들을 각각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고요. 그 거리들이 뭐 각각 다를 텐데, 뭐 예를 들어 얘가 3, 얘가 2, 얘가 1이었다 라고 하면 그 거리는 총 3개의 값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D알파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알파에 대해서는 D알파 값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제일 짧은 거 누구?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알파가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알파를 살짝 좀 틀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놨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뭐 또 그 평면에 대한 거리들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 2분의 1이었고 네가 1이었고 네가 이제 2였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저 빨간색 평면에 대한 D알파 값은 가장 작은 값인 누가 될 거다? 2분의 1이 될 거다, 이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이 평면이라는 이 알파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변하는데 그 거리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그 평면에 대한 D알파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를 조정하다 보면 D알파 값들도 이렇게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 수많은 평면 알파들 중에서 D알파가 가장 크게 되게 하는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베타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D알파 값들도 알파들을 막 움직이다 보면 수많은 값들을 나타나게 할 텐데, 그 중에서 D알파가 제일 크게 되는 최대값을 갖게 하는 그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알파를 베타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평면 알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이제 선분 AC와 BC는 만나야 되고 선분 AB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줬습니다. 요건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이제 알파라는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하고 B는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영역에서 이제 같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개가 같은 영역에 있으면 선분을 그었을 때 절대로 이제 평면하고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C는 AC, BC는 다 만나야 되니까 이 C라는 점은 A와 B와 다른 영역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AC도 평면 알파랑 만나고 BC도 평면 알파랑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면 베타는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과 수직일 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렇게나 A점을 하나 찍었고요, B점을 하나 찍었고요, C점도 하나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이에다가 제가 알파라는 평면을 하나 이렇게 놓았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 길이, 그리고 여기부터 이 평면까지의 이 길이, 그리고 C에서부터 이 평면까지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뭐라고 한다? D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d 알파 중에 예를 들어 얘가 2, 얘가 3, 얘가 4였다면 요거는 이제 2라고 이렇게 값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요 값이 요 값 2라는 값이 최대가 될 때, 최대일 때의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평면을 베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서 제가 알파를 적당하게 움직여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 ABC라는 평면, 뭐 이렇게 이제 세 점을 포함하는 이 평면이 있겠죠. 이 평면과 이 친구가 모일 때 발생한다. 얘가 수직일 때 저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래?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저는 저 상황을 따로 좀 떼서 일단 수직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수직이 아니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해서 과연 그때 베타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여기 보이는 ABC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평면 하나를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평면과 수직이 되게끔 한번 베타라는 평면을 잡아 보는 거죠. 이렇게 수직이 되는 평면을 하나 잡고서 네가 베타일 거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A점에서부터 거리, B점에서부터 거리, C점에서부터 거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느낌상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얘가 왠지 최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평면을 한번 살짝 기울여 볼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를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쫙. 좀 그림 안 예쁘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수직이 아닌 상황에서 또 이 기울인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봤더니 내가 구한 이 길이들이 사실은 이 베타일 때 구했던 길이,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들보다 전체적으로 다 짧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길이들이 가장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울여져 있던 아이를 평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수직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길이들이 최대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ABC를 지나는 평면과 수직일 때 얘네가 최대인 평면 베타가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평면 베타는 선분 AC의 중점 또는 BC의 중점을 지난다. 뭐 요런 조건을 또 하나 줬거든요. 이게 또 이제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아까 기억을 이거 내가 지워버렸구나. 기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억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평면 베타가 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D알파를 최대로 만들게 하는 그런 조건의 베타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세 점을 지나고 있는 이 평면에 대해서 베타는 항상 뭐가 돼야? 알파라는 평면은 수직이 되어야만 그 길이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파가 베타가 되기 위해선 이 아래쪽 이 세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과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틀을 저 기억에서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래쪽 평면에 수직인 평면은 이렇게 알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알파를 이렇게 하나 잡게 되면 각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요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평면이 이 아래쪽 평면과 수직이면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런 식의 알파가 또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 평면과 수직인 수많은 평면들이 이렇게 결정이 또 돼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길이랑 이 길이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또 누가 큰지 이게 또 이게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니은 조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인 건데, 여기서는 그게 AC의 중점과 BC의 중점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봐, 뭐 이렇게 이제 길을 좀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요런 평면들을 막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3D로 그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요 위쪽에서 관찰을 해서 하나의 평면처럼 놓고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평면을 위해서 관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B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AC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 한번 AC의 중점을 지나게끔 제가 평면 알파를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치면, 여기부터 각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죠. 예를 들어 네가 2, 네가 2였다라고 친다면 저 두 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 거리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알파를 잡았다면 요 거리는 좀 짧아질 거고요. 요 거리는 좀 길어질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는 1, 얘는 3이 됐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D알파는 그 둘 중에 작은 걸 써야 되니까 1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좀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리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길게 하려면 그 두 개의 수치가 뭐하게 될 때까지 같게 될 때까지 이 길이를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또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점만 또 있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는 것도 맞긴 한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요런 알파를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빨간색, 일단 중점을 지나는 평면을 제가 하나 이렇게 또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얘가 중점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이 알파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 요 중점을 지나면서 알파가 이런 식으로 꺾여서 회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얘를 뭐 알파 2'이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 알파 2'과 또 거리들을 구하게 되면 그 거리가 2보단 무조건 짧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했을 때 요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또 요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알파 보라색 알파 2'을 요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당연히 누가 될 때? 이 직선과 수직이 될 때, 그러니까 중점 조건뿐만 아니라 수직 조건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두 점을 기준으로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듯한 평면에다가 우리가 알파를 잡았을 때 제게 베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정확하게 베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C, 그리고 B,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지 않을 거잖아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각각 또 중점을 찍어서 우리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짧은 쪽에서 제가 중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더니 정해지로 수직 이등분선으로 그은 거죠. 그려봤더니 알파, 이 파란색 알파일 때는 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요 길이, 제가 이렇게 별표로 표시한 요 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 B와 C의 길이가 더 길 때 수직이등분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서 알파 프라임을 결정해 봤더니 요때는 요 길이보다 얘가 더 짧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D 알파 프라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길이가 D 알파 프라임,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요 길이가 D 알파 프라임이라면, D 알파라면 당연히 여기 보이는 이 D 알파가 더 큰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C와 BC 두 개의 중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베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점을 지날 때? 길이가 좀 더 짧은 쪽의 중점을 지날 때, 요런 상황이 될 때에 알파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누가 될 거다? 베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C가 더 짧은 경우라면 AC의 수직 이등분이 되게 하는, 뭐 선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평면을 내가 알파로 선정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누가 될 거다? 베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AC가 좀 이렇게 짧은 것도 봤지만
예를 들어 AC가 더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AC를 이번에 조금 더 길게 그리고 BC를 좀 짧게 그렸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AC의 중점을 지나고 수직 이등분선이 되게 누구를 긋는다? 알파를 긋는다면 요 각 세 점으로부터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건 누가 될 거냐면 이 별표의 길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얘는 짧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짧은 길이에서 수직 이등분이 되게끔 요렇게 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요 때는 이 길이가 요 길이보다 조금 더 깁니다. 얘가 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D 얘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면 D 알파 프라임은 요 길이 뭐 이렇게 하트라고 한번 달아볼까요? 요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트랑 별을 비교했을 때는 하트가 더 큰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된다? 알파 프라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친구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처럼 AC랑 BC랑 했을 때 AC가 짧은 경우라면 AC의 중점을 지나게끔 평면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AC랑 BC의 중점을 지나는데 BC가 더 짧다면 BC의 중점 수직이등분선을 지나게끔 이렇게 평면을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베타를 구하기 위해선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AC가 짧으면 AC의 수직이등분 되는 그 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을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BC가 짧다면 BC의 수직이등분이 되는 평면을 잡았을 때 그 베타를 우리는 알파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세 점 ABC가 다음과 같은 좌표로 이렇게 있을 때 D 베타는 점 B와 베타 사이의 거리와 같다. 뭐 이렇게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베타를 실제로 한번 저 점을 찍어서 베타를 구하고 D 베타를 한번 구했을 때 누가 D 베타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세 점의 Z축 좌표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세 점은 XY 평면 위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세 점을 XY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 3, 0 뭐 요런 곳에 A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B점은 0, 1, 0 여기에 이제 B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2,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뭐 여기에 이제 C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표들을 이거 여기 아니구나. 2, 마이너스 1, 0이면 여기죠. C점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베타를 결정. B나 베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베타니까 조금 더 기교를 부려서 베타. 자, 그런데 이제 베타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AC와 BC 이 두 개 중점을 일단 지나게끔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길이가 누가 짧은지를 한번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AC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구해 보니까 AC의 길이는 4네요. 자, 그리고 이제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니까 BC의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4니까 얘가 이제 루트 8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길이는 BC가 더 짧죠? 그러니까 BC를 찍어서 BC의 중점 그리고 얘의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잡고 그걸 가지고서 이 XY 평면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에 뭐가 되게끔 이제 수직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잡으면 요게 이제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소값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B에서부터 베타까지냐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본 건 이 거리가 맞아요 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 길이가 조금 짧을 건데 지금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좀 눈으로는 얘가 좀 더 짧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조금 찝찝하면 우리가 얘를 뭐 확인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내가 좀 찝찝하다.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저 XY 평면에서만 어차피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평면으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보면 B라는 점은 0,1이고요. B 0,1
그리고 C라는 점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BC를 이렇게 그어서 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이게 이제 베타의 어떤 정사형 같은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 기울기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기울기가 뭐고? 1이고, 그리고 너는 기울기가 1인데 또 1,0을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너를 약간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보면 얘는 y는 x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라는 점은 2,3이니까 2,3, 2,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2,3. 좀 애매하다, 그죠? 여기에서 요거까지의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럼 너는 x-y-1은 0이다 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루트 2분의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3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2가 되고요. 그러면 요 길이를 직접 계산해보면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지금 얼마냐면 루트 2네요. 뭐 똑같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루트 2다. 그러면 요거는 세 개의 거리가 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점 B와 베타 사이의 거리와 같다. 뭐 얘가 이제 사실은 D 베타가 되는 건데, 걔가 거리가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내가 찾는 그 거리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는 얘가 더 짧을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둘 다 똑같네요. 그죠? 세 개가 다 똑같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점 B와 베타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